모든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서울 강남 호텔 제니스 서울의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는 오진수. 완벽한 미소와 친절한 응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늘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조용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손에는 펜보다 총이 더 익숙했죠. 진수 씨, 호텔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미래를 전부 바꿔놨어요. 최강일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단순한 조직 폭력배 보스가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두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제니스 서울의 대리석 로비에 첫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오진수는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서서 넥타이를 단정히 고쳐맸죠. 37살의 나이,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예전 해병대 수색대 시절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진수 씨, 오늘도 빨리 왔네요. 동료 직원이 건네는 인사에 진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의 미소는 얇고 가벼웠죠. 깊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건. 진수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군대 기계인간이라 부르며 놀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분명 군인이었지만 기계는 아니었죠. 다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어요. 로비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동안 진수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10여 명의 체크아웃과 20명의 체크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는 그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 정해진 규칙, 질서 있는 공간. 이곳에선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요. 진수 씨, 오늘 오후에 외교관 손님이 오신대요. VIP 처리 부탁합니다. 김주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32살의 VIP 운영 책임자인 주연은 항상 단정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진수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동남아에서 오신다고 했죠? 준비하겠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인물이라서 신경 써주세요. 괜찮을까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일이니까요. 주연이 떠난 후 진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8시. 그는 단순한 루틴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6시 체력 단련, 7시 출근 준비, 8시 업무 시작. 군대에서의 습관이 여전히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진수는 프론트 데스크 아래에 있는 비상 버튼의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어요. 10번째 습관적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비상구와 보안 카메라의 위치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로비에 있는 화분 뒤에 숨겨진 소화기의 위치도요. 모든 것은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늘도 평화롭길 바라야겠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본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의 고요한 일상은 깊은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골짜기에는 언젠가 홍수가 찾아오기 마련이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오후 3시 호텔 로비는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때였죠.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화려한 수트를 입었지만 품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따라왔죠. VIP 스위트룸 바로 준비해. 남자의 목소리는 높고 거칠었어요.
진수는 즉시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위험 신호였죠. 군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소음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예약을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의 심장 박동은 이미 전투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약? 내가 누군지 알아? 남자는 비웃으며 카운터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이름은 조봉래. 청룡파 조봉래. 알겠어? 진수는 침착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조봉래님 예약은 확인되지 않네요. 하지만 현재 가능한 방을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조봉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야, 이 자식이 귀를 막았나? VIP 스위트룸 준비하라고. 긴장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이 빠르게 다가왔죠.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 물었습니다. 조봉래는 주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 책임자 왔네. 당신이랑 얘기하지. 나 오늘 VIP 룸에서 파티할 거야. 지금 당장. 주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스위트는 오늘 모두 예약되어 있어요. 다른 좋은 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봉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갑자기 카운터 위로 손을 뻗어 주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 순간이었어요. 진수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조봉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꺾었어요. 통증에 조봉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님, 직원에게 손 떼는 건 호텔 규정 위반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봉래의 부하들이 진수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진수에게 그들은 너무 느렸어요. 그는 왼손으로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숨이 막힌 남자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두 번째 남자는 오른발로 정강이를 가격했죠. 남자가 무릎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진수는 조봉래의 손목을 여전히 붙잡은 채 그를 카운터에 고정시켰습니다. 경비를 부를까요? 아니면 조용히 나가실래요? 조봉래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너 누군지 알아내고 말 거야. 진수는 조봉래를 놓아주었습니다. 호텔을 떠나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조봉래와 그의 부하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떠나면서 조봉래가 외쳤습니다. 두고 봐,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주연은 진수를 바라보았죠. 괜찮아요? 진수는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네, 괜찮습니다. 한편 호텔 보안실에서는 한 남자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일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니터 속 진수의 움직임, 그 정확한 타이밍과 자세는 분명 군인의 것이었어요. 그것도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의. 재미있군. 최강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포식자의 입술 움직임에 가까웠어요. 해병대, 수색대인가? 최강일은 천천히 보안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호랑이처럼 조용했어요. 이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근무했지만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아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조용한 직원이 어떻게 그런 몸놀림을 할 수 있는지. 오진수 씨 주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설명해야 할 시간. 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진수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6번째 감각, 군에서 단련된 그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로비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45살쯤 되어 보였어요.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거대한 암흑과도 같았어요. 그 남자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위를 걷는 것처럼요. 진수의 등줄기로 한 줄기 한기가 흘렀죠. 이 남자는 특별했어요. 위험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죠. 남자가 프론트 데스크 앞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어요.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너무 많은 것. 혹시 해병이었습니까? 첫 마디였어요. 질문이자 확인이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수는 질문을 피했어요.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 가까웠어요. 최강일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암호와 같았어요. 진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최강일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안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객실을 예약하셨나요, 최 선생님?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 보면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 맹수가 서로를 탐색하는 느낌이었죠. 무엇을 구경하러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진수가 물었어요. 최강일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을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 그 말에 진수의 온몸에 경계심이 솟구쳤어요. 이 남자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의 일부를 알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최강일은 손을 프론트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길고 강인했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전투의 흔적이었죠. 조봉래라는 녀석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강일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남자는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작인가요? 우리의 만남이요. 인연이라고 할까요? 최강일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청룡파 최강일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진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청룡파. 조봉래가 언급했던 그 조직이었죠. 저는 호텔 직원일 뿐입니다. 최 선생님. 별다른 인연은 없을 것 같네요. 최강일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즐거움이 번졌습니다. 모두 가면을 쓰고 삽니다. 오진수 씨. 당신도 나도요. 하지만 가끔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 말을 남기고 최강일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어요. 손에는 최강일의 명함이 들려 있었죠. 어딘가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컴퓨터를 정리하면서도
최강일과의 만남을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그의 직감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진수의 시선에 주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진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진수 씨, 얘기할 시간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연은 그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지금 비어 있었죠. 주연은 문을 닫고 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온 그 사람, 최강일에 대해 아세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청룡파라는 조직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그 사람, 평범한 조폭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주연은 주위를 살핀 후 진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보부에서 일했어요.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주연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최강일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북파공작원 출신이에요. 그 말에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파공작원. 그 단어는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남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침투하는 요원들. 그들의 임무는 대부분 자살 임무와 같았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실해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그에 관한 파일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은 달랐지만 눈빛이 같았습니다. 진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0년 전 그가 해병대 수색대로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특수작전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요원들을 지원하는 임무였어요. 그날 밤 진수는 그들 중 한 명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평온한 눈빛. 최강일의 눈과 똑같았죠. 그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당신 때문일 거예요. 주연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복래는 최강일의 부하예요. 당신이 그를 제압한 장면이 최강일에게 보고됐을 거예요. 진수는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죠? 정보부에서 호텔로. 주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신과 마찬가지로 새 삶을 찾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는 주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군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해병대에서 근무한 적 있나요? 주연의 눈이 진수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군으로 특수정보대에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진수 씨.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2년 전 공동작전 때 그는 한 여군 장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이름은 달랐지만 그게 주연이었군요. 김지영 대위. 주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래된 이름이네요. 이제는 김주연이에요.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과거는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왜 말하지 않았죠? 당신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묻고 싶었던 거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최강일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을 주목했다면.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주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나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진수는 주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예전의 군인다운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진수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내 옛 연락망을 통해 알아볼게요. 최강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진수는 오래전 군 시절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비밀 유지를 전제로 최강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정보가 왔어요. 본명 강철호, 특전사 출신, 90년대 후반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 2000년대 초 작전 실패 후 실종 처리됨, 이후 행적 불명, 위험도 최상급. 진수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맹수와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그날 밤 진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호텔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최강일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북파 공작원, 특전사 출신.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진수는 퇴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지하 주차장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진수의 발소리만이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쳤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계속 살폈죠. 군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차에 도착해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진수는 멈췄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강일이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의 존재감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밤 그 자체가 사람 형상을 한 것 같았어요. 늦게까지 일하시는군요, 오 선생. 최강일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칼날 같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여기 오셨죠? 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차 열쇠를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무기가 될 수 있었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최강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최전방 근무, 5번의 특수작전 참여. 인상적이네요. 진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도 알아봤습니다. 강철호 대위, 북파 공작원, 사망 선고받은 유령. 최강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흥미로움에 가까웠죠. 흥미롭군요. 옛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과거를 알아봤으니 나도 당신 과거를 알아볼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 그러나 그 공간은 마치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 같았어요. 우린 닮았습니다. 오진수 씨 최강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둘 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닮지 않았습니다. 난 조직의 명령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까요. 최강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진수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차갑고 메마른 웃음이었죠. 무고한 사람들, 전쟁터에서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방아쇠를 당겼을 텐데요. 그때 총구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악당이었나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강일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 밤마다 꿈에서 찾아오는 얼굴들. 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겁니다. 최강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죠. 너희는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우린 목적을 위해 태어났지. 무슨 말씀이신지. 난 목적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무기로요. 당신은 도구였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 하지만 난 달랐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위해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최강일의 말에는 냉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북파 공작원들은 생존보다 임무를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귀환은 보너스일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었나요? 그게 당신의 목적입니까? 최강일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쩍였어요. 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규칙 속에서요. 그리고 그 규칙에 내가 끼어들었군요. 맞습니다. 최강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제 내 길에 끼어들었다.
책임져야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강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진수 앞에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왔죠. 진수는 간신히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일의 두 번째 공격이 그의 갈비뼈를 강타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진수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진수도 반격했어요. 그의 주먹이 최강일의 턱을 향해 날아갔지만 최강일은 마치 그림자처럼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놀림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 수천 시간의 훈련과 실전이 만들어낸 움직임이었죠. 당신이 생각보다 더 뛰어나군요. 최강일이 말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일의 동작 패턴을 파악하려고요. 하지만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했죠. 다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강일이 진수의 목을 향해 정확히 손날을 내리쳤어요. 진수는 간신히 막았지만 그 충격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차된 차에 등이 부딪혔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강일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최강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진수는 고통에 몸을 굽히며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죠. 새벽 3시 진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최강일의 존재였어요.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주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최강일이 단순히 당신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계획이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내야 해요. 주연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는 화면에 호텔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오늘 호텔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 거 알죠? 동남아에서 온 외교관이에요.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나와라 팔로니안? 인도네시아 특사? 맞아요. 그는 내일 한국 정부와 중요한 경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죠. 진수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강일이 그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팔로니안 특사는 우리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투숙할 예정이에요. 그리고요? 최강일도 오늘 체크인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 바로 아래층 객실로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강일은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죠. 호텔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요?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운영 책임자니까요. 모든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호텔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CCTV 카메라 위치, 비상구 경로, 객실 배치도, 직원 스케줄까지. 그들은 호텔을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군 시절의 훈련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요. 팔로니안 특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진수가 물었어요. 오후 2시에 도착, 오후 4시에 호텔 내 회의, 저녁 7시에 VIP 만찬,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청와대 방문 예정이에요. 취약 지점은? 주연은 호텔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동 경로가 가장 위험해요. 특히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때와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강일은 언제 행동할까요? 저녁 만찬 후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경호원들이 조금 느슨해질 때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마치 옛날 작전 회의처럼 말이었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주연 씨,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수가 문득 물었어요. 주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12년 전 당신이 나를 구해줬잖아요. 기억나요? 진수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국경 근처 작전 중 매복에 걸렸을 때였어요. 당시 정보장교였던 주연이 부상을 입었죠. 진수는 그녀를 업고 10km를 걸어 안전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제 임무였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명령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급자는 나를 포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돌아왔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진수 씨. 진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임무와 의무,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 사이의 갈등.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여전히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때와 다르지 않아요. 주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군인이에요. 사람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죠.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일이죠? 경찰? 그들이 최강일 같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진수는 주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강일은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특수훈련을 받은 전직 요원이었죠.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뿐이었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수가 물었어요. 주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적 외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일자리를 잃겠죠. 최악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할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진수 씨.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시절부터 그의 신조는 단 하나였죠. 방관자가 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호텔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죠. 최강일은 분명 팔로니안 특사를 납치하려 할 거예요.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연이 말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경제 협약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와 춤추는 일.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진수는 평소처럼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무전기를 통해 주연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작은 이어피스를 통해 주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로니안 특사 만찬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최강일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도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모든 경로에 직원들을 배치했어요. 다들 정체를 모르지만 특별 경호 근무라고 설명했죠. 진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30분. 약 1시간 후면 만찬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최강일이 움직일 시간이었죠. 주연 씨, 모든 CCTV 확인해 주세요. 확인 중입니다. 아, 진수 씨. 3번 엘리베이터에 조복래가 보여요. 23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진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3층은 최강일의 객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는 부탁해요. 진수는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는 주머니 속의 호텔 마스터키를 확인했습니다. 작전을 위해 주연이 비밀리에 준비해 준 것이었죠. 23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최강일의 객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3명, 아니, 4명이군요.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진수의 무전기에서 주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 씨, 복도 CCTV가 꺼졌어요. 24층 전체가요.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4층은 팔로니안 특사가 머무는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있는 층이었어요. 최강일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24층으로 올라갑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특사를 보호하라고 해요. 진수는 계단으로 뛰어 올랐어요. 한 층을 올라가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단문을 열자마자 그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했어요. 복도 끝에서 2명의 남자가 경호원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진수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빠르게 달려갔어요. 첫 번째 남자가 그를 발견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진수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턱을 향해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어요.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은색 칼날이 형광등 아래서 번쩍였죠. 진수는 주위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복도에 있는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재빨리 소화기를 집어들고 뿌리개로 상대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남자의 시야를 가렸어요. 진수는 소화기를 휘둘러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연 씨, 24층에 2명 제압했습니다. 팔로니안 특사는 어디 있죠? 식당에서 아직 만찬 중이에요. 하지만 잠깐 CCTV에 최강일이 보여요.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수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주방은 저녁 서비스로 분주했습니다.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진수는 최강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음식 카트가 있었죠. 저 카트에 뭐가 있지? 진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최강일은 카트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무기거나 혹은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었죠. 진수는 재빨리 주방을 가로질러 최강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강일이 그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강일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역시 당신이었군요. 최강일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강일은 카트를 밀어 진수를 향해 돌진시켰어요. 진수는 간신히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카트가 주방 선반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주방 직원들이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최강일은 주방 칼을 집어들었어요. 30cm 길이의 날카로운 식칼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처럼 칼을 휘둘렀어요. 진수는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이었어요. 민간인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놀라서 도망쳤어요. 이제 주방에는 진수와 최강일만 남았습니다. 두 전직 군인의 대결이었죠. 최강일이 먼저 공격해왔어요. 그의 칼이 진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진수는 프라이팬으로 칼을 막았어요. 쨍하는 금소금이 주방에 울려 퍼졌죠. 진수는 반격했습니다. 프라이팬을 휘둘러 최강일의 옆구리를 노렸어요. 하지만 최강일은 마치 그림자처럼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뛰어나군요. 해병대의 자랑이었겠어요. 최강일이 말했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최강일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있었죠. 두 사람의 격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방 전체를 전장으로 삼았어요. 냄비, 접시, 식기들이 날아다녔죠.
진수는 팔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고 최강일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진수는 점점 최강일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했고 왼쪽 무릎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부상의 흔적이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강일이 강력한 일격을 날렸을 때 진수는 의도적으로 방어를 늦췄어요.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 틈에 진수는 최강일의 왼쪽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최강일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진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으로 최강일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진수는 최강일의 턱을 향해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어요. 최강일이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진수를 올려다보았어요. 끝났군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최강일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말과 함께 호텔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였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자 호텔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최강일의 계획이었어요. 혼란 속에서 팔로니안 특사를 납치하려는 전략이었죠. 진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주연 씨,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최강일의 부하들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주연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진수 씨, 특사가 지금 비상구로 대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조복래가 향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최강일을 재빨리 제압했어요. 벨트를 풀어 그의 손목을 묶고 주방 찬장 손잡이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상구로 달려갔어요. 호텔 손님들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우왕좌왕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올라갔어요. 3층 위에서 그는 팔로니안 특사와 그의 경호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조복래와 그의 부하들도요. 특사님 조심하세요. 진수가 외쳤어요. 조복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또 너냐? 조복래는 진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진수는 벽을 이용해 몸을 지탱하며 조복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한순간 조복래가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조복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격투하는 사이 총이 발사되었어요. 총알은 천장을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진수는 조복래의 손목을 강하게 꺾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복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수는 조복래를 계단 난간에 밀어붙였습니다. 끝났어. 그만둬. 조복래는 이를 악물었어요. 너 이 새끼.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소리였어요. 주연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 경찰을 불렀던 겁니다. 진수는 조복래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특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진수는 특사와 경호원들을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호텔 뒤편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특사를 경찰에게 인계했어요. 호텔 주방에 최강일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계단에 조복래와 그의 부하들이 있어요. 모두 체포해 주세요. 경찰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호텔 직원입니다. 1시간 후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최강일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팔로니안 특사는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호텔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로비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깨에 상처가 아팠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으니까요. 주연이 다가왔어요. 다 끝났네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경찰이 최강일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팔로니안 특사의 납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협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대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우리는 다시 전쟁터에 서 있었군요. 주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평화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연이 물었습니다. 다시 그냥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갈 건가요? 진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로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는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빛나고 있었죠. 이곳은 그의 전장이자 그의 평화였어요. 네, 돌아갈 겁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이게 내 자리니까요.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연이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금 이게 전투예요. 내 방식대로 싸우는 거죠. 주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어요. 모든 전투가 총과 칼로 하는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싸우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격투에서 생긴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넥타이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체크인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평화로운 전장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요.